돈은 쉽게 벌리지 않는다. 절정의 고수는 누구냐? 주식시장에서 제일 하수는 누구냐?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 특히 돈 버는 콘텐츠가 엄청 많거든요. 전 국민이 다 돈에 몰두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그 공부를 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돈 말고도 가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시를 쓰는 사람도 있고 소설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명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사회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IMF가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을 다 뒤틀어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IMF 이전에 우리는 거의 종신고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저기 그 정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퇴직을 하게 되면 당시에 퇴직금 누진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퇴직금이 한 2, 3억. 저기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3, 4억. 이렇게 그 받아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노후를.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근데 IMF가 딱 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노동시장의 유연화거든요. 네. 노동시장의 유연화, 말이 유연하지 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비정규직.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없앤 게 뭐냐면 퇴직금 누진제예요. 그리고 퇴직금 중간전산 해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가 지금까지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너무 이상해진 거죠. 또 상징적인 게 뭐냐면 2003년인가요? 2003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카드 버블 문제가 생겼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예쁜 여자 탤런트가 PC카드 그 CF를 하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한때 그게 유행어였단 말이에요. 네. 딱 그때라고 이제 그 하기도 좀 상징적인 그 사건이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행복의 척도가 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척도가 바뀌게 되면 모두가 다 결핍을 느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평형이 좀 다양한데 네. 32평짜리도 있고 34평짜리도 있고 36평짜리도 있어요. 살아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 저는 이제 32평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34평 산 사람보다 내가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 차를 이제 중고차를 타요. 근데 전혀 되게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주차장에 보면 뭐 벤츠도 있고 또 BMW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 저 왠지 좀 가난해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행복의 척도가 어느새 경제력 내지면 돈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테크 열풍이 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좀 더 행복해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저기 그거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벌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 병리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 틈만 나면 이제 뭐 주식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또 코인 시장으로 달려가는 게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사회는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이제 세태가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 주식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전 저한테 누가 상담하러 오면 상담도 잘 안 해주지만 맨날 하는 얘기가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마음 편히 계시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 말고 가치 있는 것을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시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어야지만 역설적으로 시장이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바둑도 내가 직접 두면은 안 보이잖아요. 제일 저기 잘 본 사람이 누굽니까? 옆에 후수 두는 사람. 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예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하수는 누구냐? 자기 돈으로 자기가 투자를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 비유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중수는 누구냐? 내 돈은 하지 않고 남의 돈을 굴려주는 거예요. 제일 하수들은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중수는 누구냐 하면 저기 펀드 매니저를 얘기하는 거고, 고수는 누구냐? 이것만 하는 거예요. 말만. 요즘에 이제 유튜버들 네. 아주 뭐 굉장히 저기 그 썸네일도 자극적이잖아요. 3000%가 곧 온다. 뭐 대박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크리에이터 수입도 있을 테고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요즘 회비제거든요. 회비 지금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저기 그 봤을 때는 99만 원 회비를 받아요. 예를 들어 내 회원이 100명이면 언론사하고 나하고 반반씩 나눠 간단 말이에요. 100명만 돼도 그냥 그 쉽게 이야기하면 월 수입이 5천만 원이에요. 나는 뭐 했냐? 말만 해준 거예요. 사세요? 파세요. 이 사람들은 내가 내 돈으로 하지도 않지만 수익이 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고수인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다 누가 내냐? 일반 투자자들이 다 내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절정의 고수는 누구냐? 저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자격증 시험 보고 한때 되면 이제 자격증 따도록 저기 그저 강의해주고 네. 강의를 받고 하지만 저는 그 스트레스 프리예요. 스트레스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삶의 무게는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저기 그렇게 막 저기 그 연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제 유튜버들 보세요. 지금은 뭐 그 우후죽순으로 있지만 나중에 시장이 싹 사그라들면 그 사람들 다 도망가요. 언제 내가 유튜브에 나와서 저기 그 막 자신 있게 얘기했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다 숨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생명이 짧은 거잖아요.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박사님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세요? 쪽팔리지 않는 거죠. 가오. 네, 가오. 뭐 얼굴은 원래 잘생겼으니까 사람이 살면서 이 쪽팔리면 제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자극적인 얘기 잘 안 하려고 해요. 종목 얘기도 잘 안 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는 것도 오르내리는 것도 싫고 전 또 유명해지는 것도 싫어요. 제가 한때 저기 그 CF 모델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CF요? 네, 2005년인가 그때 동부증권 이제 CF 모델을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그 버스 광고 저기 광고판. 예. 그거 1년 동안 저기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내 삶은 굉장히 불행했어요. 제가 이제 이 술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뭐 인생의 즐거움이 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술집을 못 가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유명하셨어요? 어제 뭐 부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줌마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은 이제 막 모자 쓰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아, 그 정도였습니까? 그래도 알아봐요. 왜 술집을 못 가느냐? 저놈은 맨날 술 마쳐 먹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에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만 불편한 게 아니고 내 가족들도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지 않고 사는데 뭐 경기적으로 조금 불편하겠지만 결핍이 없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돈 많으면 저는 행복할지 몰라도 내 애들은 망가질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학기 초가 되면은 네가 태어났는데 너희 아빠 성함이 이재용이야. 그리고 니네 할아버지 이름은 이건희야. 그럼 넌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아니 저기 우리 아빠가 저기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고 네. 지금 돌아갔지 안 돌아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막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뭘 머리를 굴려? 너는 시간이 지나면 뽕쟁이가 돼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결핍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베테랑인가? 영화? 유아인 했던 뭐 그런 것들 이제 실제로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은 재벌 3세, 4세들 보면은 대체로 뭐 프로포폴이라든지 그런 그 뉴스 많이 나오죠. 어떤 언론사 저 사장 딸은 실제로 밀수도 하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 가치를 두는 것보다는 창피하지 않게 사는 그런 쪽이 더 가치가 있어야 되겠고 또 특히 우리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불행을 느끼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또 보면 내가 계좌를 트는 순간부터 불행해져요.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꾸 마음이 급해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계좌를 두고 나중에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좌를 트지만 시세를 딱 보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또 샀어요. 샀는데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하지만 올라가면 또 불안해진다 그랬잖아요. 언제 팔아야 되나. 네. 근데 더 미치는 건 뭐냐면 파란데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자꾸 편하게 심리적으로 편해야 한다. 그럼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투자를 하는데 맞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내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본업 경쟁력이 제일 중요해요. 본업 경쟁력. 예를 들면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그쵸. 직장 내에서 내가 밸류를 인정받고 연봉이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그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따먹는다고 신경 쓰고 하다가 뭐 회사 잘리기라도 한다면 정말 이제 강호에 나와 보면 이제 이 전업투자가 돼서 나와 보면은 인생 실전이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안정적으로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본업이 가장 중요한 경쟁 원천이 돼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혹 보면 주객에 전도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많아요. 네. 직장 가서 막 주식 공부. 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주가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한 30도, 45도 각도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끝에 가면 이제 급등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과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열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를 해보더라도 끝에 가면은 미쳐버리는 그런 국면이 와요. 그때 꼭 사고가 나요. 벌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때 다 털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하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거는 내 삶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가 돼야 되는 거죠. 주식시장은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 사나이는 굵고 짧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은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예, 속된 말로 뭐 벽에 뭐 칠할 때까지. 예, 그렇게 가시는 게 맞다. 예, 가늘고 길게.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책이 사실 이게 신간이 아닙니다. 네, 신간이 아니고 개정판을 낸 거죠. 네, 굉장히 오래 사랑을 받았던 책이에요. 전 몰랐는데 100세가 넘은 책이거든요. 저도 이제 출판사에서 그 이야기를 해줘서 알게 됐는데 아무튼 100세를 넘게 찍은 단언컨대 우리나라에서 주식과 관련된 책들이 여러 권이 있는데 제 책이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제일 많이 팔린 책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0세가 팔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덤덤해요. 왜냐하면 뭐지 뭐 출판사에서 인쇄를 줄 때 1년에 3번 나눠서 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찔끔찔끔 들어오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통장은 또 집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저기 보너스를 더 좀 그 내 계좌로 넣어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모르겠어요. 저기 이 책을 써서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책 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사명의식 내지는 봉사. 책을 쓸 때 거짓말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생각보다 책을 쓸 때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잘 모르고 쓰는 책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확 집어던지는 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습니까? 논리가 맞지 않고 그리고 거짓말. 이게 실제로 거짓말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고안해낸 투자법 중에서 가장 우수한 투자법은 적립식 투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거치식이 있고 적립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책도 많이 읽어낼 텐데 절대 적립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얘기지? 라고 봤더니 이제 미국의 주가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봐라. 198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1980년 정도 되면은 다우 지수가 한 2,000포인트 됐어요. 근데 이게 2만 포인트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80년에 이때 저기 그 거치식을 해야지 이때 적립식을 했으면은 거치식보다 투자 수익률이 낮지 않느냐라고 이제 해가지고 적립식보다 거치식이 낮다고 막 저기 써놓은 거예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1980년에 그 주식이 지금 이렇게 뭐 10배까지 올릴 거라고 누가 다 알았다면 거치식 했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평가하는 시점이 다른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1997년 이때 삼성전자를 샀어야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책이라고 써가지고 저기 출간했다고 하니까 야, 이거는 제가 점잖은 사람이라 욕을 잘 안 하는데 쌍욕을 하면서 책을 찢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교한 예예요. 사람들이 책을 쓸 때 자기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쓰는 경우도 있고 단언컨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거짓말은 없다. 그래서 많이 팔렸나요? 아무튼. 이제 또 풍부한 사례 또 이제 쉬운 접근. 이게 사실 책을 쓸 때 이제 그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왜 저기 그 모든 운동할 때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골프 칠 때도 힘을 빼라고 그러고 공 찰 때도 힘을 빼라고 하는데 이 힘 빼는 게 제일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쓸 때도 힘을 좀 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눈높이가 있어요. 시장의 눈높이가 딱 여기 있는데 요만큼 저기 그 낮게 써도 안 팔리고 요만큼 높게 써도 안 팔려요. 워렌 버핏과 관련된 책, 주식 투자 이렇게 하라. 정말 좋은 책인데 안 팔렸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눈높이 여기인데 이만큼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 낮으면 허접스러워 보니까 또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딱 맞추는 게 중요한데 비교적 시장의 눈높이에 잘 맞춰져 있다. 제가 쓴 책이 다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 성공했는데 다행히 너무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까요? 그래 이제 뭐 초심자, 중급자, 그다음에 고급 이렇게 이제 고급에 있으신 분들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또 고급 수준에 있는 분들이 사람 많지도 않고 초급자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일단 영어. 그다음에 좀 중급자들은 한번 저기 그 1회독, 2회독, 3회독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보면은 주식을 생각하는 철학적인 부분들이 또 많이 녹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장에서 일도 하고 또 제가 먼저 이제 연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많이 녹여냈고 조금 더 이제 책을 좀 더 생각한다면 우리 여기 좀 이제 기초편이 있고 또 거기에 전략편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전략편에 가시면은 조금 더 이제 이 고수는 어떻게 매매했는지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이해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데 요거 말고 이제 저는 기업 분석이 처음인데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제가 읽어내셔야 되는데 기업 분석이 처음인데는 잘 안 팔려요. 안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까지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라오지를. 불편하니까 안 읽고 하는데 읽어내셔야 됩니다. 뭐 꼭
재책이 아니라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셔야지 되지 않겠나. 요즘에 이제 경제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경제 이론하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하고 괴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걸 이제 피팅을 해야 돼요. 피팅을 하기 위해서 왜 괴리가 생겼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좀 보충을 해나갈 생각이니까 뭐 한 권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안 사실 게 아니고 배정이 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따라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누구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경제학 교과서가 있잖아요. 아무리 최근적인 이론도 2000년대 초반의 이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학문적으로 검증이 돼야지만 교과서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그 이해할 수 없는 되게 그 금융 현상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뉴노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네. 원래는 노말인데 원래 노말이 정상이잖아요. 뉴노말은 뭐냐? 이건 비정상인 거예요. 뉴노말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거 암노말. 암노말. 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암노말이라고 쓰면 이제 이상해 보이니까 뉴노말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건 이제 시장에 직접 있어야지만 또 가능한 거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업데이트해서 내면은 따라오셔야 되는 거죠. 개정되기 전판에는 없는 거니까. 네. 자꾸 사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저기 가장 그 특징점은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은 얼굴, 그 신뢰를 주는 목소리, 그리고 이 저기 푸근한 마음. 네. 거기에 더 있다면 이제 많이 나오는 인격, 네. 또 후덕. 개인 투자자들은 늘 와요. 아까 부추 얘기했잖아요. 네. 잘하면 잘하면 또 자르고 또 자르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오게 되면은 다들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돈은 쉽게 벌리지 않는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을 따라가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절대 적자 나는 기업은 하지 말자. 이걸 이제 원칙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투자는 복리로 하는 거거든요. 복리. 복리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복리 투자가 결정적으로 큰 수익을 큰 적이 효과를 내는 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복리 효과가 나타나요. 복리 효과는 끝에 가면은 아주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세요. 최근에 보면은 기업이 영속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뭔가 팔 수 있는 물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저기 제품들은 다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면 계속 이 칼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행태의 움직임은 누구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없는 행태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쫙 올라가는 이런 저기 그 이제 주식을 골라야 되는데 이걸 이제 증명해 주는 건 뭐냐면 라이프 사이클이 아주 긴 제품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를 찾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모릅니다. 제가 안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 이야기는 안 할 테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실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져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면은 사람이 주름이 생기게 되고, 그럼 이제 그 미용 개선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 주름 개선할 때 좀 많이 쓰는 게 보톡스란 말입니다. 근데 이 보톡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적용증이 넓어져요. 뭐 저기 예를 들면 뭐 저기 그 이제 치료용으로도 쓰고 미용뿐만 아니고 치료용으로도 쓰이게 되고.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한번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빠져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적용증이 넓어지는 거면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한 10년, 20년 이렇게 되게 되면 아마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좋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톡스 시장이 속된 말로 개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뭐 대웅제약하고 소송, 메이톡스하고 또 소송이 벌어지고 싸우고 있고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지금 뭐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팔리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 구매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라이프 사이클이 긴 종목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신라면이라든지 초코파이라든지 바나나맛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주가를 보시면은 다 고주가예요. 근데 그건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미 가치 실현이 된 거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그런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그 종목이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내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한다. 공부를. 그래서 돈 벌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기 위해서는 절대 남의 돈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그 규모도 내가 감내할 수준만 하게 된다면 뭐 속된 말로 잘 맞으면 주식을 통해서 팔자도 고칠 수 있다. 네, 요즘에 보세요. 저기 그 10배, 20배 올라가는 종목들이 흔히 나오잖아요. 내가 잘 맞추면 한 3년, 5년 내에 그런 행운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특히 스토리가 돼야 돼요. 시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하는 건 이익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건데
근데 걔는 스토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스토리냐? 세계 최고.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개발도 하시고 또 정보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 행복한 인생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면 안 돼요. 종목 얘기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되게 재밌네요, 오늘. 그렇죠. 뭐 그 종목은 시장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종목을 딱 찍는다고 해서 그게 올라가지도 않을 테고 종목은 스스로 찾는 것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은 혼자 먹어야 돼요. 아무도 몰래. 본인이 혹시 좋은 주식을 찾게 되면 그걸로 내가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공개하시라. 뭔가 인문학 강의 한 편을 오늘 들은 느낌이네요.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